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교학사 남 1교과서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언어를 만나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6쪽이고요. 선생님과 공부할 때는 세 가지 준비물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삼색 볼펜, 세 번째는 형광펜.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교재 86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설명문이고요. 언어의 특성과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요.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메모해 두었다가 질문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부터 시작합니다. 언어의 특성부터 시작해보죠. 동화의 연기는 외적의 침입을 알려줍니다. 신호등의 파란불은 건너가도 좋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도 말소리를 통하여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를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몸과 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몸,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뭐가 될까요? 내용이 되겠죠. 내용, 그러니까 의미가 되고요. 몸은 이제 말소리가 되겠죠. 자, 이것을 좀 더 공부를 해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이것은 말소리, 즉 형식이 되고요.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내용,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죠? 언어가 된다 이죠. 요거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의성.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단어에서 나무라는 말소리와 나무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죠. 말소리만 있거나 의미만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꼭 나무라 불러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영어에서는 트리라고 부르니까 꼭 나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의미를 그 말소리로 나타내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는 필연적인, 즉 꼭 그래야만 한다는 관련이 없다라는 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언어의 자의성. 다시 말하면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와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임의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그림 보면 잘 나와 있죠.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 우리는 나무라고 하지만 독일인 바움, 미국인 트리, 일본인 기 다 다르다라는 거죠. 필연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고 임의적이다 이 소리죠. 임의적이다. 창조성 가보죠. 사람들은 언어를 매우 창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댓글처럼 새 단어를 만들어 쓰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장을 만들기도 하죠. 동물들도 정교한 의사소통 수단을 지닌 경우가 있지만 창조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은 발견한 꿀의 위치와 방향을 춤으로써 나타낼 수 있지만 난 꿀이 제일 좋아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오직 인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창조성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87쪽으로 가시죠. 규칙성. 인간이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화자라면 바람이 시원한 분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상하며 시원한 바람이 분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단어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해야 한다는 우리말의 규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규칙, 질서, 어순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규칙성입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써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규칙성이다. 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서 어떤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사면서 토끼 주세요라고 한다면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사회적으로 약속한 말이지만 우유라는 뜻의 토끼는 나 혼자만 사용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성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새 말을 만들더라도 그 말을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그 언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역사성.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예전에 나무가 변한 말이고 개는 예전에 가시가 변한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다른 말로 변하기도 하여 가람은 강으로, 매는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의미가 변하기도 하여 어리다는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의 역사성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변하거나 의미가 바뀌거나 그리고 아예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성은 생성, 발전, 소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본문 1의 소주제. 언어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음. 이거 장의성입니다. 밑줄 치는 부분들 여러분도 오마이노트에 함께 꼭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억해 둬야 되고. 인간 한정된 단어로 새로운 표현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음. 창조성이죠. 인간의 언어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 규칙성.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끼리 약속이므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한다. 역사성. 지금부터 밑줄 쳐주는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따로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와 관련된 예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잘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언어의 기능. 언어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인간이 언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주고받는데 언어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에는 의사소통 기능 이외에도 무척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소통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다. 뭐냐? 첫 번째, 지시적 기능이다. 지시한다 이거죠? 언어는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켜줍니다. 가리킨다 이 소리죠. 예를 들어 책상이라는 말은 책상이라는 사물을 지시하죠. 그렇죠. 우리는 책상을 일일이 다 들어서 보이지 않고도 말로 책상이라는 의미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언어적 기능을 지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지시적 기능 덕분에 우리는 일일이 책상을 들어 보이지 않고서도 말로서 책상의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수건, 칫솔, 필기구 하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언어에는 지시적 기능입니다. 정보적 기능. 언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실어 나르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랗다라는 말은 어떤 색깔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죠. 이러한 언어의 기능을 정보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내일 비 온다 라는 말은 다음날 비가 올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어 미리 우산을 준비하게 해주지요. 친교적 기능.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서로 친교를 맺기도 합니다. 친밀하게 사귄다 이런 뜻이죠.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 어디가? 라고 말하는 것은 꼭 어디에 가는지를 묻는다기보다는 인사말이지요. 이런 말은 상대방과의 친교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친밀하게 사귄다라는 거죠. 이러한 언어의 기능을 친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에 친교적 기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가 친교적 기능이다. 지금 보세요. 날씨가 좋군요. 네, 요즘 건강 어떠세요? 둘 다 어떻습니까? 지금 각각 대화의 주제가 다르죠. 다르지만 친교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89쪽입니다. 자, 정서적 기능입니다.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언어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고 아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의 기능을 정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고 멋져라고 소리쳤다면 이 역시 정서적 기능을 잘 보여주는 예이죠. 자, 뭐 이런 얼씨구, 오호, 글쎄, 아차, 어이쿠아, 얼쑤 뭐 이런 것들이 정서적 기능을 나타내는 다양한 감탄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명령적 기능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명령적 기능이다. 예를 들어 창문 좀 닫아라 라고 말하여 상대방이 창문을 닫는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기능을 명령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물론 창문 좀 닫아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의 천천히라는 말에도 과속하지 말라는 명령적 기능이 담겨 있지요. 자, 보실까요? 언어에는 의사소통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킨다, 지시한다 그러죠. 지시적 기능. 가리킨다라는 말이 지시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다, 정보적 기능. 상대방과 친교를 다진다, 친교적 기능. 감정이나 느낌을 드러낸다, 정서적 기능.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한다, 명령적 기능.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창문 좀 닫아라가 언어의 어떤 기능입니까? 명령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지시적 기능, 정보적 기능, 친교적 기능, 정서적 기능, 명령적 기능. 요거 다 잘 필기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어와 우리의 삶,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울려 사는데 항상 언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는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까운 존재이죠. 언어와 사고.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거죠, 사고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데에서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언어의 지식이 늘어갈수록 사고력이 높아지는 점도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언어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폭도 훨씬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더 많은 단어, 어휘들을 익히고 더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의 지식이 점점 더 높아진다, 이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언어와 사회. 언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과 같은 말에서 오늘날 정보와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업이나 세대에 따라서 독특한 말하기의 특성이 있어 각 사회 집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친구를 부를 때 여보게라는 말은 나이 든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언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 언어의 사회라는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갖다 줬지만 지금은 이메일이다. 이게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또 도시락 원피스를 북한에서는 곽밥 달린옷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달라진 말들에서 남북한이 분단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언어와 문화 보실까요?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에 발달된 존댓말이 한 예입니다. 친구들끼리 학교 가라고 하지만 선생님께는 학교 갑니다 와 같이 높여 말하지요. 이는 윗사람에 대한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문화의 특성이 잘 담겨 있는 것이 언어와 문화다, 이 소리죠. 또 아리랑, 한복과 같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고 모, 벼, 쌀, 밥 등의 다양한 단어에서도 변홍사가 중요한 우리 문화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 벼, 쌀, 밥 다 라이스로, 영어에서는 라이스로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우리나라 변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언어는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까운 존재인데 언어와 사고. 언어는 우리 사고와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와 사회, 언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인터넷, 전자우편, 휴대전화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또 직업이나 세대에 따라
독특한 말학의 특성이 있어서 각 사회 집단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또 남북한이 분단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죠. 그걸 존댓말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한복의 예, 변홍사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무, 벼, 쌀, 밥 이런 것들을 예를 잘 기억해 줘요.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요건 요거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의 예다. 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어를 만나다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의 특성, 두 번째가 언어의 기능, 세 번째가 언어와 우리 삶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배웠는데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한눈에 정리해 둔 것이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 이것만은 꼭 한꺼번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교재 85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재 85쪽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85쪽에 보시면 지금 이런 모습들, 요거 언어의 특성, 요거는 뭐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언어의 기능, 언어의 기능이 지시, 정보, 친교, 정수, 명령 5가지 기능이 있고, 언어와 삶, 사고,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또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법과 관련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기억을 해 두어야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꼭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